이게 뭡니까? 영화관에 가서 자리에 앉기만 하면 옆 사람이 야, 저 사람이 범인이야. 야, 10분 후에 끝나. 야, 저 사람이 실은 악마야. 저 사람이 빌런이야. 이러고 있으면 아주 그만 좀 해. 나 영화를 좀 즐기고 싶다고. 이런 느낌도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일진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옛날 꼬꼬마 시절에는 열심히 일진을 체크해서 일진에 따른 그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쭉쭉쭉 기록을 해서 명지상적 연결 요인을 따르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사실 제가 그 일진을 한 몇 년 동안 체크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일진 보지 말자. 두 번째는 일진 나부랭이에 내 삶을 맡기지 말자. 자, 일진을 보고 하루를 조율하는 행동을 그걸 심리학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프레임, 내 삶의 프레임을 시켜버립니다. 즉 사람들은 이렇게 보죠. 이걸 이제 영성학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일종의 영혼이 체험하고 있는 체험학교인데 이 체험학교의 원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냐면 내가 믿는 것이 현실화되게끔 세팅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가상현실 VR 게임 속에 들어갔다고 치면 내가 가상현실 안경을 쓰고 지금 VR 세계로 들어갔는데 이 가상현실 VR이 내 뇌에 뇌파랑 연계돼 가지고 내가 믿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VR을 연동시키고 있는 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현실은 지구는 멸망해. 내년에 멸망할 거야. 난 계시를 받았다고. 난 알고 있어. 지구는 멸망해. 마야 달력에도 나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현재 지구상 인구가 80억이라 그러죠. 지구별 생긴 일에 가장 많은 영혼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80억 명당 지구는 각자 하나씩입니다. 80억 개의 지구가 있는 겁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안에 있는 20여 명, 25명의 사람들이 그러면 다 지구가 25개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럼 이 자리에 모인 건 뭡니까?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의 지구가, 저의 지구가 이 자리에서 두어 시간 정도 함께 만난 겁니다. 일종의 스피노프 드라마라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미드 CSI를 되게 좋아했는데 CSI 뉴욕 시리즈하고 마이애미 시리즈가 있어요. 미드를 좋아해서 미드 속의 세상과 CSI 뉴욕의 세상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 드라마 중에 몇 편에서는요 미국 그 CSI 뉴욕에 나오는 주인공과 그 CSI 마이애미에 나오는 반장 주인공이 함께 손잡고 같이 수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두 개의 세상이 일시적으로 함께 만나서 함께 물려 돌아갑니다. 그 편이 끝나면은 다시 마이애미 반장은 마이애미에 가서 사건 수사를 하고 뉴욕 반장은 뉴욕 가서 사건 수사를 해서 또 별개의 우주가 펼쳐집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우주를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지구별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이곳에 모여서 같은 지구를 경험을 하고 있지만 흩어지고 나면 다른 지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교주가 돼가지고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하면서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신도들로 모으게 되면 그 사람의 지구에서는 정말 지구가 멸망한 겁니다. 근데 나의 지구에선 멸망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도 지구는 누군가의 별에서 계속 멸망하고 있고 저의 별에서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들의 지구 멸망한다는 관념 속에 함께 들어가서 그래 모든 재산을 팔고 이곳에 들어가서 지구 종말의 날을 기다려야 돼 휴거가 다가왔다 그러고 있으면 그들의 세상에서는 정말 그날 지구가 멸망합니다. 물론 의심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한테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도를 하십니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이 일이 안 풀리고 있는 거는 조상한테 절을 안 해서 그런 것이니 얼른 조상에게 정성을 보여서 제사를 지내시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뜯어내시는 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보고 이런 사기꾼 새끼들 같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세계에선 이 세상의 모든 애구는 다 조상한테 절을 안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80억 명이면 80억 개입니다. 그러면 기독교하고 불교가 만나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또 이슬람이 내 목숨 바쳐 니들을 죽여서 순교하겠다 하고 종교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우매한 짓이죠. 왜? 너의 진리는 너의 진리고 나의 진리는 나의 진리고 너의 우주는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나의 우주는 이런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꼰대 아저씨의 우주, 그 사람의 우주 속에서는 여자는 하찮은 존재이며
내가 택시를 모는데 아침에 여자가 첫 손님으로 타면 그날 재수가 없어서 교통딱지금을 물게 되고, 여자들은 정말 세상에 쓰레기 같은, 그분의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자들은 자꾸 그 역할을 하는 여자들만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신세대 남자의 세계에서의 여성과는 여성과 남성은 서로 평등해. 여성들도 얼마든지 사회에서 멋진 일을 할 수가 있고 성취를 이룰 수가 있어. 그렇게 사고관념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확신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끔 서로 상극의 두 세계가 만나면 싸움이 나죠. 그죠? 남자한테 군가산점을 줘야 됩니다. 뭔 소리입니까? 군가산점 주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싸움이 난단 말이죠. 얼마 전에 여자 경찰관이 범죄자 잡으러 갔다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 여자들은 경찰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 이제 막 들고 일어났어. 그거는 여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초급 경찰이라서 그런 겁니다. 싸움이 나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믿는 세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VR 게임 속에 여러분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칙은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진 징크스? 그런 걸 보고 뭐 징크스 그런 거죠. 그러면 명리학을 배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재수 없는 징크스는 입력하지 마시고 재수 있는 징크스를 배우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명리학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명리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왔는데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은 절대 뒤로 물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걸려든 거야, 이제. 절대 뒤로 물러설 수 없어. 절대 뒤로 한번 알게 된 것은 빠꾸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상당수는 명리학은 정말 맞아. 우리 어머니 정말 사주대로 살았고 나도 보니까 사주대로 산 것 같아. 남편과 나의 관계를 보니까 정말 사주대로 산 것 같아. 명리학은 무시할 수 없어. 그 마음이 들었다? 그건 정확히는 여러분들의 에고의식이 그거를 간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구체험 활동을 주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위 의식에서 예약하신 명리학 과정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그 명리학 과정에 지금 접어드신 겁니다. 자, 일단 명리학이라는 학문에 빠져들었으면 명리학의 관념 체계가 여러분들에게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명리학의 관념을 여러분들이 믿기 시작하면 그 명리학의 관념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백호 대살은 벼락 맞아 죽는 별 하고 이렇게 강한 신념을 가지게 되면 정말 백호 대살 가진 사람과 함께 나이트클럽을 갔더니 그날 빡센 놈들과 미팅을 했다. 그래서부터 나와 사업 파트너가 백호 대살인데 정말 무모하기 그지없고 손해를 많이 입혔다. 나한테 피해를 입힌 저놈은 정말 백호 대살이라서 깡패였구나.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관념이. 삼재가 재수없다고 믿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삼재 때문이다. 삼재 언제나 끝날려나. 근데 삼재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잘 되겠구나 했는데 이번에는 삼재가 아니라 아홉수에 또 걸리고 또 아홉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내사주에 이게 있어서 재극인이 걸려서 상관경관이 작동하여 형살이 작동했기 때문에 원진기문이 들어오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치면 절대 깨끗한 날은 없습니다. 거의 모든 날에 삼재 걸리고 백호대살 걸리고 형살 걸리고 귀문 걸리고 상관경관 걸리고 재극인 걸리고 제다신약 걸리고 관사 혼작 걸리고 다 걸려. 하다못해 원국과 대운, 세운에서 안 걸리면 월운에서 걸리고 일운에서 걸려. 오늘 일진이 사나워서 내가 오늘 이 꼴을 당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입력 회로의 관념 회로를 여러분들이 좀 수정하십시오. 어떻게? 나쁘다는 건 좀 적당히 받아들이고 완전히 100% 제거를 해버리면 내 인식체계가 안 믿어버리니까 살짝 믿을 만큼만 적당히 받아들이고 좋다고 하는 내용은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내 사주에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써보지 못했구나.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재극인이 있으면 양심불량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판단력이 우수한 사람이고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미래를 볼 수가 있겠구나. 내가 이 양쪽 세계를 다 경험해 볼 수 있구나. 물질적 세계와 인성적 세계를 모두 경험할 수 있겠구나. 사주에 긍정적 관념을 도입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부정적 관념을 도입하면 나쁜 일만 생깁니다. 그 관념이라는 건 믿을수록 힘을 가집니다. 가령 서양에서는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아주 불길한 사탄마귀가 나를 올가맨 숫자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주 싫어합니다. 동양에서는 죽을
뭐 이런 내용들이 하나 더 있죠. 구 뭐 이런 거. 흡수, 삼재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요즘에 또 새로운 글자가 이제 슬슬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식구 옛날에는 식구 하면 사람들이 다 식구금 하면서 막 설레었는데요. 요즘엔 식구 하면은 못하는 거, 모이면 안 되는 거, 코로나 병 걸리는 거. 요즘엔 코비드19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는 거. 자, 자신이 믿는 것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시뮬레이션 사회를 살고 있는 거와 같다. 우리의 원리는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명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명리학의 수많은 관념 체계들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명리학 배워서 운을 좋게 만들 것인가? 명리학 배워서 조심할 일을 한 300가지 더 만들어낼 것인가? 근데 조심해야 될 거 300가지 더 만들어내면 절대 피할 수 없어. 오늘 하루는 38가지의 재수없는 사건에 연루돼 있고 내일은 28가지에 걸려 있으며 10일 내년에는 한 58가지의 재수없는 일들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팔자를 벗어날 수 없어라고 팔자 탓을 하게 된다. 여러분 명리학을 배울 때 이 명리학 아까도 말했지만 이 프로그램이 잘못 돌아가면 스마트폰도 좀 배우시고 인터넷도 배우세요 해서 인터넷이 뭔지 모르던 사람들이 인터넷을 배우게 되었어. 전화를 쓰지 않던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전화, 문자, 카톡들을 쓰게 되었어. 그러면은 어떤 현상들이 같이 딸려 들어오냐면은 장점도 딸려 들어오지만 단점도 우르르 딸려 들어와요.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 각종 광고 전화. 그래서 뭐 대출을 엉뚱하게 받아버리기도 하고 남한테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뜯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서워서 인터넷 하지 말아야 할까? 스마트폰 하지 말아야 할까? 그러면 좀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죠. 정답은 똑똑하고 노련하고 스마트하게 받아들일 거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을 골라서 배워야 되죠. 자, 명리학이 신비주의로 포장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인터넷에 처음 접하는 어르신들을 인터넷 가르치는 강사가 자, 지금부터 어르신들은 인터넷에 처음 접속을 하시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자, 이러이러한 용도로 하면 삶이 되게 편안해지시고 포근해지시고 편리해지시고 즐거워지실 겁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어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는 다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 쓰레기가 더 많습니다. 10개 중에 9개는 쓰레기고 사실 10개 중에 하나 정도가 인터넷의 바다에서 건질 만한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가려보는 눈이 생기기 전까지는 뭐 함부로 누구한테 돈을 준다든가 함부로 엉뚱한 데 막 가입을 한다든가 함부로 여기저기에 자신의 명의를 막 주면서 10,000원씩 할인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라고 주의사항을 얘기하겠죠. 그게 정상이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명리를 배울 때 무턱대고 받아들이지 말고 명리학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명리학의 단점은 좀 이렇게 덜어내서 장점이 되게끔 배워라. 왜 그러냐면 명리학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는 명리학을 통해서 그동안 접해보지 않은 새로운 관념 의식들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됩니다. 컴퓨터로 치면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아예 세트로 설치가 되는 것과 같아. 명리학 폴더 안에 수백 개의 자질구레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내 컴퓨터에 한꺼번에 설치가 우르르 되는데 그 안에 자칫 그 패키지 묶음에는 악성 프로그램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악성 프로그램은 걸러서 들어라. 인터넷을 처음 배울 때 정보 찾는 법을 배우듯이 명리학을 처음 접할 때도 관념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컴퓨터 충돌이 나니까. 자, 그 다음. 너무 옛날 프로그램보다는 이제 명리학도 아주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이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사실 명리학은 어떤 측면에서 최근 10년, 20년, 한 10년, 최근 10년 동안 과거 한 200년 발전한 만큼의 성장이 최근 10년 내에 일어나고 있고 근래 5년 동안에 유튜브라고 하는 학문의 발달을 통해서 명리학의 성장이 눈부시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옛날 방식으로 배운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좀 새로운 방식의 관점도 봐줘야 되는 거 저는 이런 느낌으로 봐요. 그래서 사실 호신쌤이 추구하고 있는 명리학 자체가 과거에 머무른 운명한 게 아니라
현대의 가치관에 맞는 명리학을 배우자라는 식으로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이 운명학에 대한 현대적 진화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명리학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입니다. 멋있죠? 거창하죠? 쓸데 많죠? 효율적이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사실 명리학은 지구별 최고의 인문학이다. 배워서 손해볼 거 없다. 대신 잘 배워라. 제가 가장 싫어하는 명리학 형태가 공포 협박 명리학이에요. 겁주기 명리학. 근데 효과는 겁주기 명리학이 완빵이야. 이러면 내년에 죽는다. 뭐 이러면 조회수가 막 폭증해, 이제 이렇게. 이 겁주기 협박 명리학인데, 이제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봅시다. 20, 30년 전의 교육 환경은 공부 못하면 때려, 이렇게. 그리고 주로 부모나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너 공부 못하면 커서 거지 된다. 보통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너 그런 식으로 살면 뭐 된다. 이게 부정적 마인드죠. 이게 의식지수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의식지수가 높아질 때는 폭력으로, 체벌로, 벌칙으로, 공포로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현대식 교육 방법입니다. 근데 난이도가 겁나게 어려워. 아유, 때리는 게 제일 쉽지, 그냥. 제가 학교 다닐 적에는 제가 중3 때 저희 학교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야구바따를 딱 걸어놓고 칠판 위에 저 시험 봐서 그 전에 본 시험 중보다 하나라도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빠따쇼를 합니다. 빠따쇼를. 요즘 같았으면 바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폭력교사 즉시 퇴출 뭐 이렇게 되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장 많이 보낸 선생님으로 칭송이 자자했고,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 패서라도 좀 고등학교 좀 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때려주십시오. 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한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에 학교 문화는 바뀌었죠. 물론 과거 방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것들 다 때려야 돼. 다 퇴학시켜야 돼. 근데 어쨌건 우리가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폭력, 협박, 공포로 사람을 조종하는 시대는 지났다. 요즘에는 폭력, 협박, 공포로 사람을 조종하면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가 생겼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좀 수준이 떨어지죠. 소시오패스는 잘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근데 소시오패스와 정상인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약간 정상인 같은 소시오패스도 있고 진짜 오리지널 소시오패스도 있고 특정한 환경에선 소시오패스인데 집에 오면은 또 화목한 아버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술집에만 가면 소시오패스인데 학교에만 가면 훌륭한 선생님이 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사람은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자, 아무튼 이 공포 협박으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면 이게 계속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명리학 배울 때 우리 공포 협박 명리의 그 관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그러면 나 역시 공포 협박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는데 공포 협박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바로 좀비다. 저는 제 꿈을 오랫동안 분석을 했어요. 이 사람의 꿈은 상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각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 체계에 따라 꿈의 내용이 다르거든. 근데 난 옛날에도 좀비 꿈을 되게 많이 꿨어요. 이 좀비 꿈, 전 신세대다 보니까 꿈도 좀비 꿈을 꿔. 무슨 뭐 학이 신선을 타고 다니고, 뭐 신선이 학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꿈이 아니고, 맨날 우주전쟁 아니면 좀비야. 이 꿈을 저는 해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 꿈에서 투명한 물이 나오면, 그건 어떤 순수 의식에 나를 담그다라는 징조라는 걸 알게 됐고, 내가 어떤 좀비들에게 휘말려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은 분노 에너지에 휩싸여서 내가 분노의 당사자로 변해버리는 분노 바이러스가 일종의 좀비예요. 좀비의 특징, 물면 똑같은 놈 된다. 분노는 주변의 다른 의식들을 공격한 다음에 그들을 나와 똑같은 분노 바이러스로 전염시킨다. 꼭 뭐 암도 비슷하죠? 분노라는 애는 좀비처럼 전염된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내 꿈에서 좀비가 나오면 좀비한테 휩쓸리면 나는 또 분노한테 졌구나.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투명한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나와서 지하철역에 올라갔더니 또 되면 나타나는 좀비들이 우르르 하고 또 지하철역에 나한테 쏟아져 들어와. 전에는 칼을 들고 망치를 들고 기관총을 들고 좀비들하고 싸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끝에 가서 늘 좀비한테 물리죠. 으악 하고는. 저 불의한 것들을 전부 다 처단해야 돼 라는 의식으로 좀비하고 싸웠는데 어느 날 꿈에서부터는 좀비가 우르르 나타나니까 천장에 철봉에다가 팍딱 매달려가지고 싹 피해. 그러면 그 밑으로 좀비들이 우르르 하고 지나가.
좀비들이 다 지나가서는 저 끝에 벼랑 같은 데 가서 다 떨어져 죽어. 그러면 다시 철봉 밑으로 내서 좀비랑 안 싸우고 잘 해결이 된대. 그전에 내가 왜 이렇게 싸웠을까? 그게 그냥 흘러가게. 분노의식을 흘러가게. 보통 명상 공부할 때 감정을 흘려보내라. 감정과 싸우지 마라. 이게 비유하자면 좀비 때 와서 싸워서 이길래 좀비 때가 훅 지나가게 아무것도 아닌 척 하고 있을래. 그런 느낌 같은 거죠. 자, 아무튼 그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분노 협박 바이러스를 같이 퍼뜨려버리면 여러분들도 명리학의 분노 바이러스에 전염될 수 있다. 사실 그건 건전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존중해요. 그것도 존중해요. 사람의 의식 성장은 낮은 단계의 의식 성장은 보통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낮은 단계의 의식 성장에서는 보통 원시 시대에 비유하면 되죠. 뭐 호랑이가 나를 잡아갈 수도 있고, 뭐 야생동물이 나를 물어갈 수도 있고, 그런 곳에서 생존을 하려면 늘 전투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100% 믿으면 안 되고, 어느 집에 도둑이 나타나는지 나랑 같이 뭐 하자고 하는 사람이 도둑놈인지 아닌지를 늘 판별해야 돼. 분별의식에 따라서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를 가리는 단계, 즉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단계로 의식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감정이 있어야 돼. 그 고양이가 너무 사람 좋아하면 좀 있으면 죽어요. 길고양이가 너무 사람을 좋아해버리면 좀 있으면 죽는다고. 근데 길고양이가 적당히 사람을 거리를 벌려야지 쉽게 접근을 안 해야 그 고양이 수명이 늘어나죠. 자, 아비규환의 무시무시한 사회에서는 사람을 멀리하는 고양이가 생존을 하는 거고, 평화로운 마을에서는 사람을 멀리하는 고양이는 굶어 죽어요. 평화로운 마을에서는 사람을 멀리하는 고양이는 굶어 죽고, 아비규환의 곳에서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고양이가 물려 죽고, 그런 모습이죠. 오히려 기회 되면 사람도 물어야 되고. 자, 지금의 시대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거예요. 결국 세상을 두려움 속에 빠져서 주의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내 뜻대로 행복하게 즐기며 체험하며 살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명리는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학문이 되어야지 어떻게 하면 죽을 날을 피해가고, 어떻게 하면 사고수를 피해가고, 어떻게 하면 관제구설을 피해가고, 어떻게 하면 나쁜 남자를 피해가고, 어떻게 하면 사기꾼을 피해갈 것인가를 매일 계산을 하고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곤란해. 그 다음 또 하나. 이 명리학에 이런 패단들이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명리가한테 찾아오는 10명 중에 9명이 문제가 있어서 찾아와. 10명 중에 8, 9명이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단 말이죠. 명리가 나름이에요. 명리가의 세계가 세상은 평화로워 그러면 주로 행복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세상은 쓰레기야 그러면 주로 쓰레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명리가를 찾아오는 사람 10명 중에 8명이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큰 곤란에 처하게 됐는데 내가 왜 이런 것이고 언제쯤이나 풀리겠고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이러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명리가는 모르겠는데요 하면 안 되고, 당신 사주에 이게 있어서 그런 거야. 진즉에 이걸 좀 왔어야지 나한테. 그럼 내가 부적을 써주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 명리학이 뭘로 발견했냐? 이 현장 명리학이 어느 쪽으로 발전을 하냐 하면은 어떻게든지 모든 사주의 흠잡기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주 탓이 아닌데도 다 사주 탓인 거야, 이제. 왜 출근하는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내가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으니까. 네 사주에 원진기물살이 있잖아. 귀신이 네 다리를 가져간 거야. 이런 식으로 발전. 그러면 동일한 사주자 5, 60명은 도대체 왜 멀쩡한 겁니까? 걔네는 귀신이 안 잡아갑니까? 그럼 왜 얘만 잡아갔습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는 몰라. 옛날에는 네트워크가 잘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통했는데, 요즘 현대 시대에는 인터넷 네트워크라는 정보가 빅데이터 형태로 서로 집합이 되다 보니까 동일 사주 어디서 뭐 하는지가 요즘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해. 동일 사주 어디서 뭐 하는지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다못해 뭐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등등, 옛날로 치면은 뭐 아이러브 스쿨, 그 생각이 안 나네 그거. 하여튼 그 뭐 사람들끼리 뭐 거기서 생년월일을 치면 비슷한 사람 우르르 나와. 생년월일을 치면 그럼 생년월일에 비슷비슷하게 살아야 되는데 각자 다재다능하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명리학이 무조건 그걸 사주 탓을 하게 됐는데, 그걸 사주 탓으로 하면 안 되고 버릴 건 버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저는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명리학의 과도한 신비주의 포장은 오히려 명리학 발전에 저해가 된다라는 저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명리학이라는 도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죠. 자, 운명학에 대한 현대적 진화.
운명은 시작과 끝이 결정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한번 던져보죠. 우리의 운명은 시작과 끝이 결정된 것인가? 결정된 것인가? 자, 우리 좀 재밌게 좀 강의를 해보기 위해서 허리우드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우드는 영화 만드는 데죠. 허리우드에서 나온 영화들이 시간에 대한 관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그 당시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통해서 이 시간에 대한 관념의 변화, 이거를 한번 보죠. (1987년도에) 나오는 백투더 퓨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SF 매니아라 참 좋아했던 영화인데 시리즈로 나왔죠. 이 백투더 퓨처 1의 주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괴짜 박사가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을 발명을 하게 됩니다. 이 괴짜 박사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데, 이 주인공이 하는 일은 20,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를 태어나게 만든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애를 성사시키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애에 실패하여 서로 헤어지게 되면 자신의 존재가 사진 속에서 점차 사라지는 모습으로 빨리 과거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해야 돼. 그래야 내가 태어날 수 있어. 라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개념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 one way입니다. one way, 한 길 시간 개념입니다. 시작과 끝이 한 길로 가는 게 one way의 시간 개념이고요. 1980, 90년대까지는 다시 당시의 최첨단 트렌드를 반영하는 허리우드계에서는 주로 이런 원웨이적 시간 개념을 썼습니다. 문제는 내가 과거에 돌아가서 과거의 시간을 변화시키면은 이후의 시대가 막 뒤죽박죽 변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많은 영화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뭐 과거로 돌아가서 시간을 왜곡시켰더니 문제가 벌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 원웨이적 개념입니다. 자, 좀 더 진화가 이루어지는데 2001년도에 나온 허리우드 영화 중에 혹성탈출입니다. 원래 혹성탈출은 1967년도에 로커 더슨인가가 나온 영화가 오리지널인데 2001년도에 이 마크 월버그라고 하는 주인공을 내세워서 리메이크판 혹성탈출이 나옵니다. 이 혹성탈출의 세계에서는 우주로 여행 간 주인공이 여차저차해서 다시 어떤 생명이 사는 행성을 발견하고 그 행성으로 내려갔는데, 그 행성으로 내려갔더니 오메나 세상에, 그 행성은 원숭이들이 점령한 과거의 지구별입니다. 시간이 과거로 돌아간 거야. 어쩌다 보니 타임머신이 된 거였어. 그래서 과거의 지구별에 갔더니 원숭이들이 인간을 핍박을 하고 있어. 자, 그곳에 내려가서 인간들을 도와서 원숭이족을 쓸어버리고 인간족들이 원숭이족을 지배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다시 우주여행을 통해서 현실의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로 돌아가서 원숭이들이 점령할 뻔한 지구를 다시 지구인들이 점령할 수 있게끔 해줬으니까 내가 다시 현실의 시대로 돌아오게 되면은 인간들이 점령을 하고 있을 거야. 근데 다시 현실의 시대로 들어오니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원숭이들이 점령한 시대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뭐냐면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 시간을 변화시켰지만 나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개념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개념하고의 차이점은 백투더퓨처는 내가 과거에 돌아가서 과거의 어떤 사건을 일으키면 현실이 변해버린다라는 개념인 거고, 이 혹성탈출에서의 시간 개념은 내가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서 지랄 발광을 하고 과거를 바꿔봤자 나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다차원 평행세계 우주론이 여기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영화에서. 이후에 시간을 다루는 타임 루프 형태의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에서도 한번 변화를 보죠. 2013년에 나온 미스터 노바디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요. 이거는 근데 대중적인 영화가 아니라 영화가 하도 난해해서 거의 매니아, SF 매니아 중에 상매니아들만 본 영화고, 그 상매니아 100명 중에서도 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5명이 극히 안 될 정도로 난해한 평행세계 우주를 다루고 있는 시간 영화고요. 인터스텔라는 대중적으로 되게 성공한 2013년도에 시간을 다루는 영화인데, 인터스텔라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쯤 돼서 온갖 환경 위기와 기후 위기가 났기 때문에 어떤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거대한 우주선을
그 목성의 궤도로 올려서 그곳에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제2의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이 거대한 콜로니를 우주에 띄울 수가 없어서 이대로는 기술이 발전하는 시간보다 지구가 멸망하는 시간이 더 빠르겠군이라고 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이 주인공은 특수인물을 띠고 인간이 살 만한 행성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여차저차해서 이 행성 저 행성 돌아다니다가 블랙홀 옆에 있는 시공간이 함께 모여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나게 되고 이 시공간의 특별한 공간으로 가게 된 주인공과 주인공을 쫓아다니는 로봇 컴퓨터가 과거에 자신의 딸에게 통신을 보내서 과거의 딸이 바로 우주 콜로니를 우주로 날려보낼 수 있는 어떤 기술과 공식을 전해주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시공간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세계에서 과거에 자신의 딸에게 30년 전 자신의 딸에게 내가 우주에서 알게 된 발견하게 된 내용들을 전해주어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리고 실제 이 우주의 세계에서는 세계가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멸망해버리는 지구와 이곳에서 정보를 주어 멸망하지 않는 지구로 시간을 변화시킵니다. 평행우주, 다중우주론에 따른 겁니다. 즉, 이 우주 세계관 속의 주인공의 세계는 멸망해버린 지구도 있고 멸망하지 않고 우주 콜로니를 무사히 띄운 지구도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이 미스터 노바디는 정말로 난해한 영화인데 미스터 노바디의 주인공은 삶이 분화되어 갑니다. 이렇게 가지가 분화되어 가듯이 인생의 특정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나와 저렇게 살아가는 나로 이 시점에서 이런 선택을 했더니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서 이러한 엔딩으로 흘러가고 또 이 시점에서 이런 선택을 했더니 이 여자가 아닌 그 여자의 친구인 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모습. 그러다가 종종 특수 능력을 발휘하여 다시 과거로 뒤죽박죽 돌아가서 그 선택의 순간에 만약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저런 선택을 했더라면 그러면 다른 선택을 했을 때의 삶이 쭉 나가는데 그래서 이 영화는 엔딩이 한 20몇 개가 되는데 이 20몇 개의 엔딩 중에서 새드 엔딩이 한 90% 되고 해피 엔딩이 한두 개 정도가 나와서 영화의 끝은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해피 엔딩. 뭐 요쯤 갔더니 여기서 막 부인이 자살하고 요쯤 갔더니 자신이 교통사고로 죽고 요쯤 갔더니 막 뭐 자식이 죽고 막 하는 불행들을 겪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삶 속에서는 동시에 20여 개의 평행우주의 결말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떤 트랜스 상태에 빠져서 꿈 비슷한 트랜스 상태에 갔더니 20몇 개의 우주, 20몇 개의 나의 미래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공간을 가게 되고 그 20몇 개의 우주가 동시에 공존하는 공간은 여기선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고 근데 이게 2013년에 나올 적에는 뭔 영화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랬는데 사실 이 영화는 현재 양자역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행우주, 다중우주론에 대해서 아주 되게 잘 묘사한 영화다. 되게 잘 묘사한 영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명리학적 개념이 2000년대 이후에 나오게 된 평행우주와 다중우주론을 우리의 인생론에 접목시켜서 봐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또 새로운 영화들 한번 보죠. 이건 최근에 한 영화인데 아마 극장에서 상영은 안 한 것 같고 리스타트라고 하는 2021년에 개봉한 영화고요. 다음에 옆에 있는 로키는 마찬가지로 2021년에 현재 스트리밍으로 그 넷플릭스 비슷한 회사에서 이렇게 이게 마블의 세계관이죠. 마블의 여러 히어로들 중에서 이 로키라고 하는 주인공을 내세워서 이 로키가 시간 여행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 들어가서 시간 이탈한 사람들을 제대로 시간을 되돌리는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두 영화의 세계관 역시나 평행우주, 다중우주 뭐 거의 비슷해요. 평행우주, 다중우주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허리우드의 시간 개념이 변했다는 느낌이에요. 80년대, 90년대에는 원웨이였다면 현재 2000년대 이후로 들어와서는 이제는 시간이 여러 개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본 그 히어로물 중에서
아이언맨과 그 마법사가 나오는 그 시리즈가 이름이 뭐였더라? 마블 그 아이언맨도 나오고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다 모이잖아요. 어벤져스 맞아.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 보면은 어벤져스의 시리즈 중에 보면 중간편 정도에서 어벤져스에 나오는 히어로들이 절반이 죽어버려요. 절반이 죽고 나서 남은 히어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죽은 동료들과 죽은 사람들을 그 악당이 탁 했더니 절반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살려낼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시공간을 다루는 마법사인 그 친구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시공간을 다루는 그 마법사. 그분이 알았어. 내가 한번 가능성이 있나 볼게. 하면서 이렇게 탁 하더니 하더니 알았다. 그래서 내가 10몇만 개의 평행 우주를 보고 왔는데 10몇만 개의 미래를 보고 왔는데 그 중에 성공하는 미래를 찾았다. 그래서 그 성공하는 미션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타노스를 무찌르죠. 마지막에. 원웨이가 아니라 무한대에 가까운 평행우주가 있고 그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캐릭터는 그 무한대에 가까운 평행우주를 다 하나씩 관찰하고 와서 여긴 여기서 죽네. 여긴 얘가 여기서 실패하고 여긴 여기서 죽네. 요건 이렇게 죽고. 이게 이제 현대적 개념에서 허리우드에서 이제 거의 정설화된 이제 개념, 시간 개념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서 허리우드에 독특한 장르의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독특한 장르들이 나오게 되냐면요. 타임 루프라는 장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허리우드 영화의 타임 루프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그날이야.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그날이야. 그래서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로맨스에도 타임 루프가 나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날이야. 그거를 몇백 번 반복했더니 이제 눈만 뜨면 다 알겠어. 여자를 다 꼬실 수 있어. 그 망설여서 꼬시지 못한 여자를 마음대로 그냥 그날 밤이면 다 내 여자로 만들어버려. 그 느낌은 계속 실패하는 평행우주, 실패하는 평행우주, 실패하는 평행우주, 실패하는 평행우주, 실패하는 평행우주 거치다 드디어 100 몇십 번째 재도전에서 성공하여 그 다음 씬으로 넘어가다. 이걸 보고 이제 타임 루프 또는 무한 루프물들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무슨 이제 공포물에서도 나오죠. 뭐 탁 칼에 찔려 죽었는데 다시 엄마야 하고 다시 깨어나. 또 10분 있다 칼에 찔려 죽어. 또 엄마야 하고 다시 깨어나. 또 10분 있다 칼에 찔려 죽어. 이런 등등. 이 리스타트라는 영화는 액션 영화에 SF를 섞어 놓은 건데 이 주인공은 영문을 모르는 괴한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나면 다시 아침에 지정된 시간에 다시 펄떡 깨어나고 또 악당들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게 몇십 번 반복되고 나니까 이제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가 나한테 칼을 어디다 꽂겠구나 하고는 그거를 다 알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이 무한 루프의 그물에 벗어납니다. 수많은 반복 경험을 통해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무한 루프물은 결국 평행우주, 다중우주를 인정해야지 나올 수 있는 물들입니다. 로키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지금 현재 상영 중인 인기 미드인데 이 상영 중인 보면은 이 다양한 로키들이 나타나서 시간을 왜곡시키면은 가서 시간을 왜곡시킨 사람 잡아가서 다시 시간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일들을 하는 그래서 평행우주가 계속해서 파생되는 것을 적정 수준에서 제어하는 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이제 스토리로 나옵니다. 여기 지금 소개는 안 했지만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그 영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되게 많은 인상을 줬던 영화 중에 하나는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돌고 돌아가면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사랑하고 배신하고 아이를 낳고 죽이고 사랑하고 배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영화의 결론은 아마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영화의 결론은 거기에 등장한 사람들이 모두 한 사람이었다. 중간에 남자로 출연했던 주인공 뭐 여자로 성전환을 하게 되고 뭐 아이를 낳게 되고 거기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게 하고 도망간 그놈이 바로 미래의 나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나가 바로 과거의 나였으며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수사관이 돼서 어떤 범죄자를 시간여행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데 그 범죄자를 잡으러 다니는 그 범죄자가 미래의 나였고 그렇게 해서 미래의 나를 내가 잡아서 죽이는데 그렇고 되면 나는 이제 미래의 과거의 나를 만나서 죽게 될 것이고 그 드라마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출연진들은 모두 한 사람이 계속 뺑뺑이를 동해서 가해자 피해자 이제 그런 스토리까지 이제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지구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명리학에서는요, 명리학에서 보통은 비경겁제를 되게 안 좋게 보는데 내 사주에 비경겁제 여러 개 있으면 도둑놈들이 내 돈을 가져가네. 국생제 파제의 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명리학 사주에 나타나는 비경겁제는 다 납니다.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 거기 만약에 인성이 하나잖아? 그러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같은 생각. 인성 혼잡이면은 이 생각하는 비겁과 저 생각하는 비겁이 있다는 뜻이고, 인생 전반기의 나의 가치관과 인생 후반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뜻이고, 인성이 만약에 하나면은 내가 하는 생각은 제가 하는 생각이기도 하고, 제가 하는 생각이 바로 내가 하는 생각이기도 하는 겁니다. 저 녀석 분명 돈 벌고 나면 튈 거야. 내가 미리 조치를 취해서 돈을 챙겨야지. 이 생각을 했더니 나의 사업 파트너들이 죄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수익이 생기니까 다 자기 수익을 숨기고 몰래 자기 돈을 빼돌린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이런 것 같은 요소들. 자, 허리우드의 시간 개념이 이 현대의 평행우주를, 다중우주를 반영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주를 볼 때 이 개념을 도입한다면 운명을 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운명에 대한 관점. 운명학에 대한 현대적 진화입니다. 자, 이거 보죠. 운명은 시작과 끝이 결정된 것인가? 자, 답을 드리자면은 시작은 결정됐지만 끝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열린 결말처럼. 아까 영화 속에 나온 한 장면에서는 주인공이 선택을 할 때마다 20몇 개의 결론으로 분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 영화는 1편도 있고 2편도 있어요. 한 편으로 다 못 끝내니까 1편, 2편 거의 3시간 반에 걸친 영화를 상영을 하면서 그 사람의 20몇 개의 결말을 다 보여줍니다. 그 진행 과정까지도. 그리고 그 루프를 풀어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나도 보여주는 거고. 자, 우리의 시작은 같은데 끝은 다르다는 거예요. 끝은 다르다. 그럼 내가 사주를 왜 배우지? 끝이 다른데? 20몇 개의 결말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결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하나의 시간 개념의 다중평행 시공간 개념으로 진화가 되고 있다. 과거 우리 명리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이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백투더 퓨처의 시간관이죠. 내가 과거에 가서 무슨 일을 저지르면 미래에 내가 변한다 같은 개념인데, 이것이 이후에 진화된 게 내가 과거에 가서 무슨 짓을 저질러도 그때 분화된 시간이 있는 거고, 지금 내가 타고 온 시간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이후에 헐리우드에서 표출하고 있는 시간관인데, 이게 이제 현대적 개념, 과학적 개념이 접목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의 선인들도 거의 같은, 깨달았다 하시는 분들도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중생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를. 저는 지금 허리우드 영화라는 재밌는 방법을 동원해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허리우드 방법을 쓰고 있는데, 과거의 선인들이 뭐 영화가 있어, 뭐가 있어, 뭐 비유할 게 뭐가 있어. 설명이 어려웠던 거죠. 자, 하나의 시간 개념에서 다중 시공간으로 개념의 변화다. 자, 원웨이 시간 개념에서 다중의 시간 개념을 도입해야 세상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명리학을 모르고 그냥 살던 패턴 그대로 살고 있을 때 미래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내가 명리학을 알고 그 무한 반복 루프에서 벗어나서 다른 삶을 찾았을 때 다른 미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다른 미래가. 저는 사람의 삶을 중력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데 그 술 때문에 세상에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하고 있는데 술에서 벗어나지 못해. 술이라고 하는 행성의 중력에 갇혀있는 어떤 우주선 같은 모습이죠. 근데 그 술이라고 하는 중력에서 벗어나려면 되게 강력한 힘으로 대기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의식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그 반복되는 어떤 삶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셔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남자는 왜 다 이 모양이죠? 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다 도둑놈이죠? 왜 회사만 가면 나는 왕따죠, 계속? 왜 나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죠? 왜 돈만 벌었다 하면, 내가 주식하면 왜 다 난리죠? 왜 내가 사업하면 망하죠? 자, 인생에서 어떤 반복된 패턴이 지금 나를 감싸고 있다 그러면 사주만 탓하면 안 돼. 사주를 탓하면 안 되고 거기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주가 도움이 돼. 근데 자,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를 내요. 나한테 왜 이렇게 반복된 문제들이 벌어지죠? 라고 그러면은 당신이 지금 수학 과외를 하고 있는데
당신의 과외 선생님이 당신이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 2차 방정식의 문제를 계속 내고 있어. 근데 거기다 대고 선생님 나 2차 방정식 못 풀어. 딴 거 내주지. 딴 거 그랬더니 네가 2차 방정식을 풀어야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어. 2차 방정식을 풀지 못하면 그 다음 진도를 못 나가. 그래서 나도 지겨워. 그래서 나는 너한테 계속 2차 방정식의 문제를 내고 있는 거. 오늘도 내고 내일도 내고. 근데 너는 어제도 틀렸고 그제도 틀렸고 그제도 틀렸고 그제 지금 300번째 문제를 틀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죠? 그동안 네가 풀어왔던 방식을 바꿔봐. 계속 오답을 내고 있잖아. 그럼 다르게 좀 풀어보라고. 삶에 변화시켜보라는 거죠. 단순한 삶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좀 안 해본 일을. 그래서 원래 저는 최고의 개용법이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안 해본 거 해보시오. 본인의 가치관이나 고정관념을 깨보시오.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실패하는 나의 미래 중에서 성공하는 미래로 내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니까. 자, 다음. 이걸 한번 보죠. 사주 명리학은 미래의 결론과 답을 알려주는 학문이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주 명리학은 미래의 결론과 답을 알려주는 학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보면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나비신이 나와요.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도깨비하고 저승사자하고 둘이 친구 먹고 오손도손 살고 있는데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나비신, 제가 보기엔 뭐 지역관리자 정도 되는 것 같아. 영계 지역관리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뭐 회장의 손주한테 빙의를 해가지고 종종 선문답 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드디어 도깨비와 저승사자가 그 나비신 앞에 가서 당신 누구요? 통선명정합시다.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랬더니 나비신이 이렇게 너희들이 평소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서 나는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질문을 던지는 자일 뿐. 나는 질문을 던지는 자일 뿐. 답은 너희가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명리학에서도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명리학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라고 명리학은. 이게 관점의 변화입니다. 사주를 보는 관점의 변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 지난 강의 때도 했던 내용이라서 제가 이거는 시간상 패스를 할게요. 맨 뒤에 장에 보면은 이 사주가 있는데 자, 사주를 보는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보죠. 사주는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다. 답은 니들이 찾아라. 자, 한번 보죠. 자,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최대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이 사주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 이 사주를 보는 관점을 한번 보죠. 사주를 조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이런 사주가 존재한다고 해봐요. 사주는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나의 존재를 갖다 놓고 이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이러이러한 나라는 관점에서 사주를 보는 겁니다. 사주에 너는 몇 살에 뒤질 것이고 몇 살에 부자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너는 이러이러한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는데 그럼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나는 너한테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줬고 이 환경은 어떤 운에 따라서 그 환경은 변하게 될 거야. 너 어떻게 살래? 같은 거예요. 즉 한번 보죠. 이 사주는 한번 보죠. 이거를 비경겁제라 그래요. 일간하고 비슷한 경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비견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주의 세계에서는 인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성분이 진술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경진이라는 사람들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경술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주의 뜻은 경진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경술이라는 나라,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이런 나라는 뜻이에요. 서대문구에 살고 서대문구 무슨 동에 살고 있는 무슨 나무개씨 뭐 이런 거, 보수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율적인 사람, 자율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 보수적인 사람, 화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수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 뭐 이런 등등으로 이제 관계를 보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인성이야. 그리고 이 사주의 최종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시주를 보니까 최종 미션 시주가 아니 비견 셋이 모여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일단 비견이 셋이 모여 있다라는 뜻은 네 혼자 하지 말고
함께해라. 넌 2인 삼각 걸렸다. 아, 싫어요. 나 혼자 할래요. 그러면 계속 엮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계속. 꼭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사주는 영혼이 쓴 자기계발 계획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미래 예언서가 아니다. 계획서다. 체험 계획서다. 자, 우리는요, 체험이라는 말이 붙으면요, 다 재밌는 거예요, 원래. 체험이라는 말은 다 재밌어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 그런 거죠. 여름에 공포 체험, 흉가 가기, 알프스의 양 먹이 주기 체험, 무슨 산행 체험, 부자 돼보기 체험, 무슨 체험, 고생해보기 체험, 가끔 마음공부 프로그램에 보이는 유서 쓰기 체험 활동, 이런 거 하죠. 내가 죽었다고 가정하고 유서를 써보아라, 이런 거. 자, 공포 체험, 가면 무섭죠? 근데 체험자가 붙으면 재밌죠? 야, 얼마나 무섭게 하나 보자. 학교 다닐 때 가끔 유령 게임 같은 거 하죠.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자, 체험 활동을 비견들과 함께 하라. 네 혼자 하지 말고. 그래서 공동 미션 들어있다라고 봐야 돼. 근데 이거를 단순 애고적 관점으로만 보면 네 옆에 도둑놈들이 가득하니 사람을 멀리하고 네 혼자 해라. 이러면 이게 딱 고3한테 너는 시험 때문에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을 테니 학교를 나와서 집안에만 있고 공부 따위 하지 마라. 사입이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고3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힘들어도 그 시험 통과해야 한다. 너가 상장해야 되는 환경이다. 한 번 실패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2번도 볼 수 있고 3번도 볼 수 있고 실제 2-3번 보는 사람이 더 많다. 라고 고3한테는 얘기해 줘야 되는 거지. 학교 가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 군인은 어떤 사람이야? 총소리 나면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서 늘 총소리, 대포소리, 사람 죽어가는 환경이 있죠. 그 군인의 사주를 보고 너는 총 맞아 죽을 사주이니 총소리 나는 곳은 절대 피하고 전쟁이 나오면 먼 곳에 도망가라. 이거 반대로 얘기한 거죠. 아닌 거잖아. 정확하게는 총소리 나는 곳에서 살아남아라 미션인 거잖아. 시험 보는 환경에서 살아남아라 미션인 거잖아. 사람을 멀리하라 미션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성취하라라는 미션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작가가 변태야 지금. 작가가 변태야. 왜 변태인 줄 알아요? 생각 다른 사람과 하라는 소리야 지금 이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래. 이게 뭐야? 공산주의자가 자본가랑 모여서 신세대를 만들겠다는 거고, 자본가가 공산주의자랑 모여서 신사회를 만들고, 기독교인이 불교인하고 모여가지고 무슨 성당을 짓겠다는 지금 소린 거잖아 지금 이게. 아껴 쓰고 저축합시다라는 사람과 사업은 벌리할 맛이라는 사람이 함께 머리 싸매고 앉아서 은행을 만들라는 소리잖아 지금 이게. 이거 얼마나 어려워 이러면. 자, 이러면 이거를 가지고 좋은 사주, 나쁜 사주라는 잣대로 사주를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답이 안 나와. 미스테리 엑스파일. 사주를 좋다 나쁘다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옴. 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데 어떻게 바라보면 나쁘고 어떻게 바라보면 좋고 어떻게 바라보면. 제가 흔히 하는 얘기, 꼴보기 싫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7억 받았어.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꼴보기 싫은 남편과 나 무시하는 꼴보기 싫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7억 받았어.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와. 근데 만약에 그 남자가 100억 부자라면, 그쵸? 그 남자가 거지였는데 10억짜리 복권에 당첨된 거라면, 그럼 좋은 거죠. 그러면 결국 좋은지 나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재성주의자는 돈 많이 받아갖고 나오면 좋은 거고, 인성주의자는 돈이 중요하나요? 사랑이 부도났는데, 관성주의자는 쪽팔려서 어떻게 살라고 그럴 거면 도장을 찍지 말지,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이제. 식신중요하게 있는 사람은 내 자식 어떡하라고, 나는 문제가 아닌데 내 자식 어떡하라고 이럴 텐데. 자, 좋다 나쁘다라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요. 이 사주를 계획한 영혼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관점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이번 생에서 내가 풀어야 될 미션 숙제 같은 개념인 거예요. 나는 뭘 경험하러 왔냐 하면은, 무엇을 경험하러 왔냐 하면은, 진토의 생각을 하는 사회에서 술토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되고, 그 밑에 내가 비겁들을 다스리는 관이 나한테 있어. 그러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집단, 조직, 단체에서 내가 관성을 차고 비겁들을 다스려서
그들이 함께 기운을 금생수를 해주게끔 해야 되는 미션이야. 대한민국에서만 동일 사주자가 50명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7,000명, 8,000명 정도가 있어요. 아니야, 700명, 800명. 이게 100만 명에 한 명씩 동일 사주자가 있기 때문에 100만 명에 한 명씩. 원래는 51만 명에 한 명인데 남자, 여자 사주를 다르게 본다고 치면 104만 명에 한 명 단위로. 그럼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5천만이니까 대한민국에 50명.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면은 뭐 한 6, 700명 되겠죠, 이제. 자, 대한민국에서 이 동일한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봐야지. 그럼 이 환경을 나는 어떻게 경험해? 이게 고3인 거야, 한마디로. 어떤 미션? 생각 다른 사람들, 그들과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직분과 권한이 나한테 주어지고 생각 다른 사람을 모두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저하고 상담을 하신 분은 어떻게 이 사주를 활용을 하고 있냐면은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큰 연구기관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겁나게 바빠요. 뭐 질병 관리하는, 질병 연구하는 큰 연구소 센터의 관리자인데 이분이 와서 저한테 무슨 하소연을 하냐면은 이놈의 연구원들이 생각들이 다 달라요. 왜 나랑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맨날 부딪혀요. 저 여기 확 나와버릴까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신이 그 연구소에 나와서 다른 조직에 가면 그곳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직장을 그만둘까요? 그러면 부모님하고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당신 이웃 주민들과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생각이 다른 이웃 주민들과 함께 우리 아파트 정원 가꾸기 우리 운동합시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분의 미션은 결국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생각 다른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서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이끌게 하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하고 생각 다른 사람들, 이 생각 저 생각 다 가진 사람, 결국은 이거는 폭넓은 생각을 가진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폭넓은 생각, 이쪽 생각과 저쪽 가진 생각 다 같이 모여서, 원래 비견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핵심은 다른 거야. 그들이 모여서 진술충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해가면서, 그래서 그 연구소의 어떤 관리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주가 목기운이 들어오면 인호 화국을 만들면서 식신인데 이게 재성이 없으면 지금 결과가 안 난 무슨 일이라는 뜻인데, 천간에 갑진년과 을사년이 곧 있으면 들어와요. 갑진을사가 들어오면 3년 후에 당신들이 지금 머리 싸매고 하고 있는 연구의 결과가 성과와 실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럼 좋을까? 좋을 수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갑진년, 을사년에 갑목이 들어오면 성과가 나오는 거야. 연구 성과가. 함께 식신을 생한 연구, 그게 뭐 신약이 개발되든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뭔가 연구 성과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잘했다, 너가 잘했다, 우리 부서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럼 여기서 또 무슨 미션이 있는 거야? 공정한 공과의 분배. 공정 공과의 분배. 만약에 여기서 뭔 소리야, 다 내가 한 거야, 니들은 꺼져, 니들은 들러리야, 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 성과가 나온 거야 라 그러면 이 사람들도 똑같은 소리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큰 파란이 벌어질 것이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갑진년의 공과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그럼 궁극적으로 이게 내 생각에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이 갑진년의 성과는 여기서 나온 거야. 진토에서 나온 거라고, 진토에서. 그래서 이분의 포지션이, 이분은 정확히 말하면 관리자 일을 하고 있어요, 관리자. 술토가 오화랑 붙어 있으면 관성 마인드라는 뜻이야. 진토는 관성 마인드가 아니야. 여기 신자진으로 모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 탐구하는, 수에너지 탐구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분은 실제 국립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포지션 자체가 연구원 출신 포지션이 아니고 관리자 출신 포지션이에요. 이런 사주는 인생 전반부에는 연구원을 하다가 인생 후반부에는 관리자를 하게 될 것이다. 내 안에는 진토의 생각과 술토의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일정 기간 동안은 혼란으로 일어날 것이다. 처음에는 진토의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게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일주가 활발해지는 성인이 되면 점차적으로 내 생각을 품게 될 것이다.
마치 기독교 마을에서 기독교 사상을 받고 태어난 아이가 점차 자라면서부터 기독교 아닌 것 같은데, 불교도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그런 이중적 생각에 갈등을 하게 될 것인데 술토의 생각에 걸맞는 관리자적 포지션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연구소의 관리직으로 있다.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너에겐 이런 미션이 주어졌어. 너 어떻게 살래? 산으로 도망갈래? 도망가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램에서. 자, 그럼 이 사주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좀 퀘스천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 삶의 환경을 내가 이렇게 맞추고 태어났으니 이런 환경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열심히 성과를 거둬라. 갑진년, 을사년이 되면은 당신들이 지금 당신 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성과와 공적이 나올 거고 이후에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에 큰 관이 천간으로 뜨면서 직급들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돈 벌고 함께 망하는 사주기 때문에 저 녀석을 잡아뜨려서 내가 잘 돼야지 했다간 그게 잘 안 돼요. 이런 게 무리를 지은 사주가 얘 잡아뜨리면 나까지 무너지는 사주들입니다. 이런 사주가 IMF에 거래처 부도나면 나까지 연쇄 부도나는 형태의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함께 잘 돼야지 나만 잘 돼야 된다. 내 공을 네가 뺏어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동일한 사주지만 동일한 계획을 짜가지고 왔지만 의식지수가 달라. 사람의 영혼에는 의식 성숙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주를 볼 때 미션 난이도라는 개념이 있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영혼들에게는 영혼 성숙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미션 난이도가 고등학교 수준인데 그 영혼이 고등학생 수준이야. 그럼 무난하게 하겠죠. 미션 난이도가 중학교 수준에 적합한데 영혼이 유치원생이야. 그러면 사주 괜찮은데 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어요? 라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게 인생을 잘 살면 뭐 훌륭한 영혼이고 인생을 못 살면 못난 영혼이고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원래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또 아까도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에고가 영적으로 들러붙어가지고 내가 전생의 당군이다. 네가 못 사는 건 네가 못나서 그런다. 이런 소리를 하면 이것도 이제 큰일 날 소리니까 이건 참고를 좀 하죠. 자,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명리가들은 이 사주를 보고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야, 너하고 맨날 싸우는 대립하는 사람들 있어. 야, 사람들하고 만나지 말고 그냥 네 혼자 살아. 야, 사람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네 혼자 해. 이렇게 조언해주면 이게 고3한테 시험 보지 마. 군인 보고 총 잡지 마. 소방관한테 불 조심해. 불난 곳에 가서 놀지 마. 산악구조요원한테 산에 올라가지 마. 장사해야 되는 사람한테 돈은 나쁜 거야. 이런 거 가르치는 거야, 정말. 부딪혀야 하죠. 생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공동의 실적을 이루어내고 생각 다른 사람들을 관리해보는 다소 어려운 미션을 가진 사주. 이거를 성숙시키려면 내 의식 성장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거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라를 배우려고 온 영혼인 거야. 이렇게 되면. 생각이 다른 인간들과 상종하지 마라 이러려고 온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여 그들과 공동의 미션을 추구하라. 그런 느낌이죠. 사주를 작게 쓰면 우리 부모는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 이런 소리가 나올 거고. 사주를 크게 쓰면은 내가 들어가 있는 연구 조직과 나의 마인드가 달라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대운은 지지 육충을 때리게 되는 5번째나 6번째 대운에서는 진토의 세상이 술토의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결국 내 생각이 옳았다는 것이 50대에 증명될 것이다. 라고 보는 되는 거죠. 자, 사주를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이번엔 이 사주를 한번 볼게요. 자, 협박 공포 명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명리를 조금 배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주를 보통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 추고 원진, 축술형, 재극인, 그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된다는 걸록격, 정관은 내게 아니고 비견 너머했으니까 남의 거, 사주의 그 좋다는 재성과 관성은 비견겁제 너머에 있어. 아유, 왜 그 집 팔자군요. 안 좋은 사주군요. 그런 게 아니죠.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이 사주가 대한민국에 50명 있고 전 세계에 800명 있을 텐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각자 다를 거라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같은데 이 훈련 프로그램을 대하는 영혼들의 현실의 삶은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영화에서 한 명의 삶이 24개의 엔딩으로 나누어졌는데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24개의 엔딩으로 나누어지듯이 이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는 잘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우리는 가정해야 돼요. 잘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우리는 가정해야 하고 어떻게 한 사람들이 잘 됐을 것이고 어떻게 한 사람들이 안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가정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사주를 배우는 확실한 모습이에요. 이 사주를 보고 좋아, 나빠, 닌 망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주는 어떻게 행동할 때 잘 될 것이고 어떻게 행동할 때 평생 진술충으로 생각다는 사람들이 너를 뒷공무니까지 죽을 때까지도 나는 화장해 주세요. 근데 아마 너를 매장해 버릴 것이다. 분명 이럴 거라고. 끝까지 쫓아다닐 거라고. 내가 이들의 생각을 이해하여 멀티의 생각. 결국 이 사주의 미션은 생각의 폭을 넓혀라라는 뜻이에요. 이쪽 사상과 이쪽 사상을 차별하지 말고 기독교 사회에서 기독교 사회에서 불교 가질 수 있는 거고 불교 사회에서 기독교 가질 수 있는 거고 나와 생각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라. 그러면 이 사주의 미션이 끝나는 거야. 삶이 편안해져.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더 이상 과외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을 안 내. 2차 방정식을 못 풀었더니 2차 방정식이 싫어요. 2차 방정식이 싫어요 했더니 계속 2차 방정식이 나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이 싫을 때 계속 공산당 같은 인간이 계속 나한테 와서 독재 정치를 나한테 하려고 그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 중에 잘된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된 사람도 있을 건데 제가 두 개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주를 보는 사람 중에는 이 사주는 폭력, 가정의 마을버스 기사이며 가족을 좁히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어떤 근거로? 남의 회사에서 일할 것이다. 남의 회사에서 일할 것이다. 재극인을 가지고 있는데 식신이 개입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수시로 돈 생기면 카지노에 가서 노름하고 오락실 가 있고 경마장 같은 데서 일확천금을 꿈꿀 것이다. 그 다음 축오 원진이 걸려 있으니까 사회에 인성 가진 사람들을 저주하고 원망할 것이다. 축오 원진 탕화가 걸려 있으니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특히 여기 부모 자리도 되니까 부모도 싫어하고 근데 문제는 나의 지지 기반이 돼주는 사람을 축오 원진으로 원망하고 미워할 것이다. 게다가 결혼을 했더니 자식이 태어났는데 축술형이 동반하게 되니까 더욱 머리가 아프고 수시로 송사소송에 휘말려서 자식과도 싸우고 경찰서에 맨날 들락거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종합하면 남의 회사에 기대고 서서 그들이 받는 혜택을 기대받았는데 나한테 혜택 주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가족끼리 축술형으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으며 머릿속에선 일확천금에 돈 생각만 하니까 술 먹고 도박장이나 경마장에 가서 경마를 할 것이다. 이것도 가능하죠. 말이 되죠. 부정적 암시로 협박 명리를 배우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실제 이분은 외국계 IT 반도체 회사의 아시아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남의 회사죠. 아시아 지역 사장이야. 외국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IT 반도체 회사의 아시아 지역 사장이에요. 사장이야. 지역 보스죠. 그러니까 지역 보스. 탁월한 영업 성과로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본사에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을 정도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영업해가지고 아시아 지역 총책을 맡으면서 본사까지도 더 잘 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볼게요. 연주에 정관이 있죠. 먼 곳에 큰 회사가 있죠. 지금 이 사주는 만약에 이거를 잡지 못하면
즉 먼 곳에 있는 정관 편재니까 돈을 다루는 회사라는 뜻이죠. 먼 곳에 있는 돈을 다루는 회사에 속한 사람들과 인성 결재권을 같이 써야 되고, 지금 이게 한 덩어리라고 봐야 되는데, 이 원래 연어릴 시간법은 이렇게 사회궁 한 덩어리, 개인궁 한 덩어리예요. 이러이러한 사회를 살고 있는 이러이러한 나라는 뜻인데, 이 포지션을 보자고.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격을 올린 사람, 공부, 학문, 자격증 이마에 붙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큰 돈을 다루는 회사에 있는데 그들의 돈 버는 방식이 제극인적이야. 기획, 머리, 아이디어, 뭐 금융 이런 거를 쓴다는 말이 무슨 건설회사 이런 게 아니란 뜻이야. 머리 쓰는 회사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 사주의 세계에서 그들은 나를 천간에서 생하고 지지에서도 생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그들이 가진 자격을 내가 함께 나눠 가져야 되고, 기본적으로 걸록격이니까 걸록, 제왕, 양인격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월지가 걸록격, 양인격들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과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나눠져요. 그래서 사주를 딱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금 시험을 5번째 떨어졌는데 언제나 붙을까요? 근데 딱 보니까 걸록 양인격이야. 그럼 붙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런 사주가 그 경쟁을 통과하잖아요. 그게 월주 미션을 통과한 건데, 월주 미션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들 중에 최고, 무슨 그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 100명쯤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 중에 한 명 합격 뭐 이러잖아. 거기서 통과된 사람이야. 치열한 경쟁이야. 인성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야. 자, 일주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천간생, 지지생을 받아서 나의 재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사주의 천간에 있는 재물이 다 어디에 뿌리를 가지고 있냐면 나의 식신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 다 나의 식신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식신을, 가보의 도움을 받아서, 생을 받아서 내 재주와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여기서 돈이 튀어 올라가서 본사의 돈이 되고 나의 돈이 돼. 그러니까 이게 외국계 기업이라는 건 먼 곳에 있는 큰 회사. 그리고 내가 이 사주의 당사자한테 이 사주는 반드시 큰 회사의 인맥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야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당신의 재능을 쓸 수 있고, 당신의 재능이 발동되면 당신의 재능 속에서 돈이 튀어나와서 본사도 잘 먹고 해주고 나도 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재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재주를 찾아보니까 또 있어. 축토로도 돈을 벌고 술토로도 돈을 버는데, 축토라는 돈을 쓸 때는 이게 회사에 있는 라인이에요. 왜? 회사에 있는 라인들과 사이가 별로였는데 술토라는 재주를 쓰게 되니까 오술 화국을 만나게 돼. 그렇죠? 두 가지 재주를 같이 부린다. 즉 한 가지 기술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재주를 써서 술토에서도 돈이 튀어나오고 축토에서도 돈이 튀어나오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이 사주를 잘 쓰면 외국계 회사의 한국 아시아 지역 지부장을 맡아서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아시아 지부도 돈 벌고 본사도 돈 벌게 해주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고, 못 쓰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 잘 쓰는 방법, 만약에 이 사주가 20살의 사주, 지금 신해년생이니까 51세인데 만약에 20살 때 사주 보러 왔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어떻게 해야 인생이 바뀌냐면은 연주 공략, 모험을 즐겨라. 연주는 생활권 바깥에 있는 에너지예요. 월주는 생활권 안에 있는 에너지, 익숙한 에너지고, 연주는 생활권 밖에 있는 에너지예요. 내가 그냥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일만 동네에서 하겠다 그러면 연주를 안 쓰겠다. 월주만 쓰겠다는 거고, 먼 곳에 가서 성공 좀 해볼래. 어디 유학 좀 한번 가볼까? 나 큰 광역회사에 한번 가볼래. 동네 동사무소 말고 좀 큰 데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어. 연주를 잡은 사람이 대한민국 50명 중에, 돈일사주 50명 중에 연주 잡은 사람은 50명 중에 한 10명 정도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사주에 연주를 못 잡아요. 대부분 월주도 못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일주나 시주만 잡고 살아요. 8글자를 다 활용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8글자 중에 보통 2-3글자 쓰면 잘 쓰는 거고, 8글자 다 쓰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마치 우리 집 냉장고 안에 8가지 음식 재료가 있는데 식사할 때마다 8가지 음식 재료 다 꺼내서 상 차리는 사람 별로 없잖아. 냉장고에 있는 것 중에 한두 개만 꺼내서 그냥 계란 후라이 만들어 먹고 뭐 그러잖아. 이제 뭐 스팸 까먹고 이런 식으로.
연주를 써야 돼. 연주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이사주 팔자의 레벨이 확 달라져. 이거는 닥치고 써야 돼. 근데 이분이 부모를 잘 만나. 이것까지는 사주로 모르는데 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국적자. 남자분인데 미국 국적자. 어릴 때 미국에서 자람. 영어 및 다국적 인종들과의 커뮤니티 해소 잘됨.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자라다가 한국으로 성인이 돼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음. 그랬더니 외국 인연줄이 강해서 외국 회사에서 자격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미션. 이거 잘해야 돼. 자격 올려야 돼. 여기에 인성이 있으면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정확히 말하면 인성 잡으면 좋은 거고 인성 못 잡으면 팔자가 꼬인다. 이거 조건 붙은 거야. 자격 가지시오. 이마에 붙일 수 있는 학력, 경력, 자격, 스펙 올리시오 같은 거죠. 이게 해중 감목이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국제적 돈을 다루는 기업에서 원하는 자격을 올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자격 올린 사람들을 내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축토의 능력이 발휘될 때까지 그들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축탕화라는 것은 마치 오화라는 불로 얼어있는 축토를 녹이는 모습과 같아서 꼭 그런 거죠. 뭐 그 냉동식품 브루스타로 녹이려고 하니까 브루스타 3통 들어가. 얼려있지 않은 음식은 브루스타 1통이면 되는데 얼은 물건을 해동시키려면 브루스타 3통 들어가. 이게 축구 원진이 될 때까지 한다. 집념, 집착 될 때까지 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축토 입장에서는 화력 약해. 좀 더 많이 지원해줘가 되는 거. 축토 입장에서는 좀 더 지원해줘가 되는 거. 오화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은재까지 들이부어야 되냐? 은지까지 내가 너 도와줘야 되냐? 이런 환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고비가 또 있어. 먼 곳의 기업과 인연돼야 되고 그 기업에서 원하는 자격을 가져야 되고 자격을 가진 선행자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개인적 재주인 식신이 발동되게끔 잠재된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 오화가 화생토를 그냥 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소리. 될 때까지. 이게 미션이 한마디로 겁나게 어려운 사주인 거지. 겁나게 이 조건을 다 맞춰야 돼. 이 조건을 맞추게 되면 능숙하게 술토라는 재주를 부려. 그럼 오화는 되게 좋아해. 축토를 띄워놨더니 술토까지 되네. 그러면서 이거는 본사돈, 이거는 내 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또 미션이 또 있어. 축술형을 이해해야 돼.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식을 혼용해봐야 돼. 나는 일식 요리사이면서 한식 요리사이기도 하고, 나는 무슨 뭐 엑셀 프로그램을 쓰면서 아웃룩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고, 이 방식의 재주도 있고 저 방식의 재주를 이렇게도 혼용하고 저렇게도 혼용해봐야 돼. 둘을 협의 조정해야 돼. 인생에 축술형이 붙어 있으면은 내 아랫사람들이 축토재능 가진 아랫사람들과 술토 가진 아랫사람들이 식신이니까 내 아랫사람 부하들이 있다는 뜻인데, 그 아래 부하 직원들이 갈등을 때릴 가능성이 높아요.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들을 잘 조절해야 돼. 조절해야 돼. 이 한쪽을 편애하면 안 되고 그렇게 써주면 된다. 그랬더니 이 사주가 국제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 사장을 맡아서 1년의 절반은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도 전부 다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에서 지금 보내고 있다. 상당히 재력도 튼튼한데,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부인하고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보통은 부인이 50대 돼가지고 남편 사주고 보면 보통 좋은 얘기 안 하거든요. 나 이 인간하고 언제 이혼해 보통 이러는데, 근데 이분은 남편이 너무 좋아요. 남편 능력이 있어요. 많이 벌어오니까. 많이 벌어오니까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오축탕화가 걸려 있으면 물어봐야 돼. 남편 성격 집에서 혹시 꼬장 부리거나 뭔가에 집착하나요? 아니요. 바깥에서 회사에서 진을 빼고 와서요. 집에 오면은요 되게 얌전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회사를 안 다니고 별 볼 일 없는 회사에서 시간 펑펑 남아도는 일을 하면 오축탕화가 보통 어디서 발동되냐면 집에서 발동돼. 집에서. 그럼 보통 이런 사주가 집에서 발동을 하면 너는 나 같은 사람 되면 안 돼 하고 자식을 막 잡어. 그러면 이 사주에서 주의사항, 사람 원망하지 말 것. 그럼 오축탕화가 부정적으로 발동된 거니까. 잘 되는 사항, 오축탕화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낼 것. 그들과 생각을 공유할 것. 인성을 비겁이 둘러싸고 있으면 내가 받을 혜택을 저놈이 받아갔네 라고 이렇게 자꾸 에고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받아야 된다는 소리에 같이 받아야. 자격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내 세력으로 만들어 그들이 가진 자격을 내 것으로 만들 것.
꼭 이거를 로마 시대에 비유를 하면 로마 시대에는요, 인성의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다 돼. 근데 로마 시민권이 로마에서 5명 중에 1명이야. 5명 중에 4명은 다 노예 아니면 외부인들이야. 걔네들은 다 천하게 일을 해.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 때리면 때린 사람 잡혀가. 아무리 그 로마 시민권자가 잘못한 일을 했어도. 이게 무슨 뜻이야? 내 앞에 로마 시민권자 있는 거야. 로마 시민권자와 생각을 같이 해서 나도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자격을 공유해야 된다.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의 줄과 라인을 잘 타서 그들의 지원을 받아내서 나의 개인적인 재능과 특기를 만들어냈더니 돈이 들어오더라. 또 다른 재능과 특기를 더 개발을 했더니 이번에는 오술 화국으로 비겁들과도 잘 어울리면서 내 돈과 사회의 돈을 받아내더라. 자, 올해 신축년이 들어오니까 얘가 들어갔어. 얘도 들어갔어. 올해 신축년이 들어오니까. 신축년은 드러나게 장사를 하는 운인가 드러나지 않게 장사를 하는 운인가. 임묘운이 들어오면 드러나지 않게 장사를 한다. 내년이 되면은 인오술 화국이 벌어지면서 해인합, 인, 오, 술, 화국이 만들어지니까 내가 하는 일에 새로운 원동력과 지원이 들어오면서 비경겁제들이 크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년에 운이 좋아요, 나빠요? 라고 물어봐. 자, 우리 이렇게 보자고. 사주를 보는 개념. 내년에 운이 좋아요, 나빠요? 라고 물어보면 내년에 인오술 화국이 만들어지겠구나. 인오술 화국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고민해봐야 되죠. 근데 개념 바꾸세요. 좋은 거, 나쁜 거가 아니라 인오술 화국이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많은 비겁들이 내가 가진 자원을 공유하겠죠. 인오술 화국이 만들어지면 지지의 비겁국이 만들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개입한다는 소리야. 명리학의 세계에서 삼합이나 방합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10이나 20이 되는 게 사주명리학에서 삼합이나 방합이 뭉쳤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예요. 많은 비겁들이 모이는데 싫어. 나 혼자 다 가질 거야. 그러면 다 뺏겨요. 많은 비겁들이 나오는데 그들과 함께 파이를 키워 함께 나눠 갖자. 그러면 파이가 커져요. 인사동에서 나 혼자 기념품 가게를 할 생각을 하면 안 돼. 인사동에는 기념품 가게가 200개 정도가 모여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 인사동으로 오는 거야. 근데 다른 가게 다 망하게 하고 나 혼자 인사동을 독점할 거야. 그러면 가게가 다 망해서 나오니까 외국인들도 오지 않아. 나도 망하는 현상이 벌어져. 이분한테 내년에 수많은 기업체들, 동업협업업체와 협력 제안을 맺으십시오. 그래서 여러 비겁들이 함께 연대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십시오. 내년에 이민년이 오면 천간에 임수로 정인합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명예, 지위, 직급 상승, 조직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러 비겁들이 한데에 뭉치는 일에 책임 있는 일을 맡게 될 것인데 이민년까지는 정관 정인이니까 괜찮은데 계면으로 가면은 당신이 추진한 일이 턱에 닿을 정도로 빡세지는 일들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럼 나쁜 건가요? 그럼 나쁜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열심히 하셔야죠. 같은 거죠. 자, 사주를 보는 개념이에요. 사주를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사주는 이런 환경에서 이러한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환경은 일종의 숙제와 같고 미션과 같은 건데 내가 이러한 환경에 나를 시험하고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 나의 상위 의식이 이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징어 게임에서 그 할아버지가 판을 다 짜놓고 돈 걸어놓고 죽고 죽이는 게임장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위에서 딱 구경하고 있으려니까 어머 너무 재밌어. 구경만 하기 아까워.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기가 만든 세상 속에 하나의 캐릭터가 되어 그 오징어 게임 속의 주인공이 돼서 가상의 인격인 나약하고 힘없는 오씨 할아버지라고 하는 가상의 인격을 만들어 그 게임 속에 들어가서 함께 게임을 즐겨. 그 게임 속 세상에서 그 할아버지는 일종의 깨달은 사람이야. 왜? 이 게임 세상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돈 아니면 죽음이다 하면서 공포에 질려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분 혼자서만 재밌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혼자 즐겨. 왜? 게임의 룰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만든 게임장이니까. 왜 이런 게임장을 만들어놨을까? 이분의 상위의식과 영혼이 이러한 게임 환경을 즐기려고. 그러면 좀 쉽게 만들어 놓지. 오축탕화가 뭐고 제극인이 뭐고 축술형이 뭡니고 이게 걸럭격이 뭡니까? 그러면 그 오씨 할아버지가 자신이 만든 게임장을 겁나게 빡세게 만들어 놨어. 그 이유는 그래야 재밌으니까.
더 화끈한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화끈한 시험을 해보려고. 여러분들은 로또를 사러 가면 꼭 그 당첨 확률이 가장 떨어지는 로또를 사. 당첨 확률이 높은 이렇게 긁는 스티커 복권은 잘 안 사고. 그건 쉽게 당첨되잖아, 웬만하면. 근데 당첨되면 1,000원, 2,000원이거든요. 근데 그딴 거에는 관심 없어. 당첨되면 20억, 30억짜리는 꼭 로또를 살라 그래. 그래서 평생 10번 태어나도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로또를 맨날 사.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빡센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온 사주를 가진 영혼들을 전생에 죄 지은 사람이나 나쁜 사주를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고요. 용감한 영혼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25살에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입사 첫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잘린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용감한 영혼이라서 그렇습니다. 용감한 영혼이라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시다. 사주에는 일정량의 우리의 숙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지켜줘야 할 조건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인생이 흘러갈 거고, 즉 시내를 잡으면 이렇게 흘러갈 거고, 다음 가보라고 하는 두 번째 미션도 잡으면, 이게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면 이 사주 그냥 꽝인 거야, 여기서. 그리고 외국에 안 나가고 모험심도 없고, 나 그냥 우리 동네에서 담배 가게에서 담배나 팔고 있을래. 그런데 담배 사가는 사람들 미워하고, 나한테 담배 가게 차려준 부모 겁나게 미워하고, 이러고 있으면 남 탓하고 있으면 이 사주 꽝인 거야. 이제 꽝꽝. 그쵸? 이 사주에 펼쳐질 20몇 개의 미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공을 하려면 그 조건은 바로 어벤져스에서 그 미래를 보는 초능력자가 찾았다 하는 거야. 그 조건이 뭐였어? 큰 기업에, 글로벌 기업에 그 사람들과 연계된 사람들과 자격을 공유하고,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경쟁에 이긴 다음에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끈덕지게 받아서 내 재능을 펼쳐서 실적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 세 번째 미션은 뭐야? 돈 벌었는데 내가 돈 벌었는데 왜 회사가 돈 가져가? 이러면 곤란한 거야. 돈 벌었으면 회사에 갖다 줘야 되는 거야, 일단. 그 다음에 나한테서 오는 거야, 이제. 이런 사주는 20살에 처음 알바 가서 돈 벌었으면 어머니한테 바로 빨간 팬티를 사다 드려야 돼, 빨간 내복을. 근데 그 돈으로 나이트클럽 가서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다, 이러면 곤란한 거야, 이제. 그쵸? 이런 몇 가지 조건을 지켰기 때문에 동일 사주자주. 그래서 제가 이분 부인한테 당신 남편은 이 어려운 미션에 50명 중에 3, 4위권 안에 들 정도로 세속적 성공을 잘 거둔 사람이시군요. 존경해야 될 사람입니다. 특히나 이제 마지막 성향. 사회에서 되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집에 와서 자기 스트레스를 다 거기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여기서 멋있는 척 하면은 집에 와서는 이제 개망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 근데 집에서 그렇게 가족한테 잘한대. 몸에 부러워. 어떻게 이 사주가 이럴 수가 있어? 그걸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사주의 영혼은 상당히 능숙하고 노련한 진화를 한 영혼이다. 전생에 아마 산전수전 5만 경험 다 해봐서 내공이 무척 높은 영혼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채워서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분 제가 내년에 큰일 벌이시고 관직 나오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년에 본사로 들어가서 그 미국과 유럽 지역 관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큰일을 해보십시오라고. 축술형은 뭡니까? 그래서 지지고 볶고 회의할 일이 많을 겁니다. 인생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축술형 해결하는 조종자의 역할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사주를 보는 관점이다. 오늘 좀 강의가 길었는데요. 그 사주를 좋다 나쁘다로 보지 말자. 뭐 죄를 졌다 나쁘다, 전생에 뭐 어쨌나 보다, 이런 관점이 아니다. 우리는 다 지구별의 체험을 하러 온 영혼들이다. 체험은 즐기라고 해요. 공포 체험, 뭐 가난 체험, 불효 체험, 그 나한테 모조리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체험. 아무리 사랑을 줘도 나한테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 인간들 앞에서 무한한 사랑을 펼치는 지옥인 아니지. 뭐 애타는 사랑 체험. 수많은 남자와 다양한 종류의 각양각색의 특이한 사랑을 즐겨보는 애정촌 체험. 그거 한 남자 한 30명. 이혼 한 3번. 그럴 수도 있는 모험적인 영혼인 거야. 모험적인 영혼.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삶은 다 존중할 만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하나의 사주에도 여러 개의 결말이 날 수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봐야 된다. 이 사주는 사주가 이래서 이렇게 사는 거야가 아니라 이 사주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살려면 이 사주에서 조건이 나오죠. 이거 조건 지켜줘야 돼.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바닥으로 살려면 아주 쉽죠. 사람들을 전부 적으로 돌린다.
돈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한다. 나한테 사랑을 준 부모를 겁나게 외면하고 미워하고 원망한다. 가족과 맨날 개진상 부리고 싸운다. 뭐 우리 가족, 자식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한다. 뭐 이런 형태. 바깥에 안 나간다. 이제 이러면 이제 사주가 이제 망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약간 세속적으로 봤을 때 좀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꼭 저기 시험 문제 자꾸 틀렸더니 선생님이 더 어려운 숙제를 자꾸 내주는 자꾸 악순환이 계속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자, 오늘 사주를 바라보는 관점, 다중세계 평행이론적 관점에서 사주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가능성으로 뽑을 수 있을 것인가를 사주로 보는 관점,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진행되는 이 고급통변반에서 42강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사주를 보면서 이 사주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활용해야 한다. 자, 이런 점으로 우리가 명리학을 배운다면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